오기 전에 별별 이야기라고 해서요. 무슨 네. 천문학적으로 그런 거 그런 건지 사실 알고 왔어요. 아이고, 이런 그건 거 별 몰랐거든요. 이야기인데. 예전에 왔을 때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죠. 예,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제가 며느리만 둘이, 그러니까 아들만 둘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없고 그런데 제가, 조금만 가깝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딸이 없고 아들만 둘이니까 당연히 며느리만 둘이죠. 그런데 제가 주로 성격상 이렇게 남한테 싫은 소리 못 하고 뭐 이제 그렇게 뭐 좀 참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좀 참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제 성격에.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한테도 이렇게 할 말을 잘 못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건 아닌데 그냥 뭐 덮어버리고 말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랄까 좀 어려운 거 없이 그런 거를 제가 느끼고요. 저는 안 그랬는데 물론 옛날엔 그랬지만 너무 좀 그런 게 있고 지금 작은 아들네 손주를 보고 있거든요. 둘을.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같이 사니까 뭐 일주일에 나흘은 있고 사흘은 우리 집에 가서 있는데 섭섭한 게 이제 더러더러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나 너무 어떻게 그러냐, 나 너무 섭섭하다. 그걸 직접 대놓고 좀 하는 성격이면 저는 너무 좋겠는데 주로 참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내가 왜 이렇게 나만 희생을 해야 되지? 그런 거에 대한 기쁨이나 물론 손주가 이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생각을 하지만 그 아들도 마찬가지로 섭섭한 적이 가까이서 매일 있다 보니까 있어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잘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참고만 있지 말고. 근데 그게 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네. 저기 두 며느리의 이제 어머니로서 얼마나 힘드세요. 이제 어머니로서의 그 권위도 조금 인정을 받으면서도 또 따뜻하게 어머니로서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 이제 두 가지 가치가 늘 항상 머릿속에서 움직이고 있죠. 시어머니로서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또 다정다감한 그런 어머니로서 이렇게 며느리들을 따뜻하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시고 이게 이제 저희 그 심리 영성 프로그램에 오시면 그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프로그램 한번 오세요. 1박 2일짜리. 네, 오세요. 이제 사실 이제 끼인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내가 며느리의 입장에 있을 때 우리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왔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며느리들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뭐 이런 말이나 이런 행동,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자꾸 비교가 됩니다. 내가 물론 며느리한테 그렇게 뭔가 뭐 인정받고 보상받고 싶어서 내 어머니에게 잘해드리는 것은 아니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태도고 또 삶의 며느리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러한 자세, 태도가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또 아니면은 뭐 가문에서 또는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또는 사회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나는 그대로 실천해 왔는데 이상하게 이제 세상이 종말로 가는 건지 아니면 사회가 너무 잘못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집안에서 너무 핵가족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의 범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건지 뭐 개인주의적으로 사람들이 흘러서 성향적으로 그런 건지 정말 이 며느리 두 사람이 인격적인 문제인지 아무튼 조금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해지면은 용납하기도 되게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디까지 사실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또는 말을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드실까. 며느리로서 사실 때는 어머니에게 잘 맞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스트레스 참아가면서 그 맞춰드리느라고 힘들었고 이제는 또 오히려
며느리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며느리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하면서 어머니 노릇하려고 또 힘들어하시고.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여기 하신 분이 여기서 강의 들을 때 아들 잘 키워놓으면 잘 키워놓은 자식일수록 어느 날 여우 같은 년이 채간다고 너무 자식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10년 전 이 자리에서 황신부님이 그쵸? 애한테 잘하지 네, 말라고 하셨군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그게 진짜 와닿고요. 설마 나한테 그러리라는 생각 못 하셨나 봐요. 예를 들면 뭐 물건도 이제 잘 치우질 않으니까 저는 또 반대 성격이거든요. 치우고 살아야 되는데 걔는 그게 몸에 배가지고 또 우리 아들이나 똑같아. 둘이 일일이 잔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잔소리 다 컸는데 그거를 일일이 예를 들면 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은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내용은 오히려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또 말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분간하려면 이게 내 생각으로만 내가 이것은 말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니까 이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검증하는 것이 또한 이제 내 자신의 성인 자아가 나의 이 부모 자아를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심리 영성 프로그램에서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오시면서 이제 큰 이론적 틀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아버지는 이래야 되고 자식은 이래야 되고 나름대로의 역할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관,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진리처럼 느껴지면서 살아왔는데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아야 될 그런 가치관들, 또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점점 변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100년, 200년 동안 서서히 변화해야 되는 의식이 지금은 30년도 짧고 10년에 한 번씩 그냥 쑥쑥 바뀌거든요. 지금 30살 초반짜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20살 초반 애들하고는 세대 차이 나서 대화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만 돼도 벌써 옛날 사람 취급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의식 수준이 이렇게 바뀌면서 내가 적응을 해야 될 그러한 생각들이 있고, 적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될 생각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뭔가 내 며느리들이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세대 차이가 분명히 나지만 그래도 이거는 내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내가 말을 안 한다고 이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을 안 하는 것은 이후에 어떻든 간에 한번 내가 어떤 시기에 어떤 기회를 틈타서 내가 좋은 말로 한번 말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하면 기분 나쁠 거니까 기회를 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게 우리가 얼만큼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딱 꺼내자마자 우리 어머니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다고 며느리가 남편한테 나 이제서부터 시댁 안 갈 거야, 당신만 갔다 와 하고 그냥 담을 쌓는 며느리들도 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머니가 그럼 며느리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또 나중에는 보통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로서 자존심 보통 상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가르쳐야 될 의무를 다해서 가르쳤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고 시댁과 인연을 끊어? 이게 될 수 있는 말이냐 하는 거지.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봐 딱 하니 보니까 며느리의 성깔, 며느리의 성질, 며느리의 성격, 이걸 볼 때 이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하면 어머니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세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게 화병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 남편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남편은 또 그만큼 며느리가 이렇게 안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좋게 보이고 며느리가 이렇게 좀 아주 이뻐 보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이 좀 요즘 시대에는 그런 거 아니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줘 라는 얘기 한 번 더 들으면 남편한테 또 더 큰 상처를 또 받게 되는, 그래서 요즘 어머니들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 얘기가 있죠. 하고 싶은 말 있다고 지금 해버리면 지금은 시원하지만 나중엔 괜히 했다 싶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지금 말 안 하면 지금은 답답하지만 나중에는 잘했다 싶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그냥 안 하면 나중에 잘했다 싶다가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며느리에게 뭔가 가르쳐 줘야 되고 해야 될 말이 분명히 있다. 이거 중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는, 집안을 안 치우는데 이 집안을 좀 청소를 하라고 잔소리를 하고 싶지만 그게 기분 나쁠 것 같아서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 예, 요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거를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되는 건가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이 대답을 하기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뭘 얼마나 더러워서 청소를 안 하고 집안이 더럽다고 말하느냐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지금 다 달라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깔끔한 집안, 더러운 집안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깔끔과 더러움에 대한 개념하고 많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집안은 더럽다 하면요, 그냥 문 딱 열었을 때 어디다 발을 디디지 못할 정도로 발로 슥슥슥슥 물건들을 치우면서 들어가야 좀 더러운 거지. 먼지 조금 있고 조금 빨래 이적 소파 위에 놓여 있고 뭐 식탁에 뭐 먹다 남은 좀 그릇 놓여 있고 한다고 더럽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들어갔을 때 마루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아야 이제 좀 사람이 사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 더럽지 않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기준과 며느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맞으면 사실은 좀 얘기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도 치워야 되는 건 아는데 좀 힘드니까, 또 귀찮을 수 있으니까, 또 때로는 아침, 저녁, 점심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루에 한 번 하려고 좀 미룰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청소의 패턴이 있어서 그게 어머니하고 조금 안 맞을 뿐이지, 사실 더럽다는 거는 동의하면 아유 어머니 맞아요, 제가 조금 더 좀 힘을 좀 내볼게요 라고 어머니가 잔소리할 때 그걸 수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봐서도 너무 좀 더러운 것이 자기도 마음에 쓰이면. 그런데 이 정도 갖고 어머니가 더럽다고 생각하거나 청소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수용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 판단을 한 것에 대한 그 기준이 상대방과 실질적으로 같은지 안 같은지를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그거를 더러우니까 너 이거 치워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만약 이때 얘기하려면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너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저는 어머니 괜찮은데요. 그럼 아유 그러냐? 나는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다만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은 좀 뭐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아들 집이고 며느리 집이면 그거는 또 존중해 줘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너무 더러워. 예를 들면 싱크대에 방금 먹었던 그러한 음식
이걸 담았던 그릇들이 설거지가 안 된 상태로 2시간 놓여 있다. 요거 더러운 겁니까? 아닙니까? 자, 아니죠. 한 편 나왔고요. 그러니까 모아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왜냐면은 물이 아니라 어차피 2번 이렇게 시간 들이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해버리면은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효과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그걸 그렇게 재놓고선 점심 때 먹은 것을 저녁에 한꺼번에 설거지를 한다는 건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정말 청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까? 이걸 따져 묻게 돼요. 어떤 사람 너무 깔끔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대요. 집이 좀 적당하게 좀 어질러져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질도 있고 살아온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죠. 실제로 약간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좀 깔끔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난 딸은 약간 그거를 물려받는 경향이 있는 거는 같아요. 어머니가 또 엄청 깔끔하시면 딸도 엄청나게 깔끔을 또 떠는 거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나의 환경에서 얻어진 그냥 생활 양식이냐, 아니면은 우리 결혼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또 며느리는 누구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누구나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니, 여기서는 이론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준과 딸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는 자매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기준은 딸이 생각하는 기준과 거의 같은데, 사실은 딸이 아니라 며느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같은데, 며느리가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조금 게을러서, 아니면 조금 피곤해서, 저는 미루는 게 생활적으로 그냥 익숙한 패턴이라서, 그래서 자기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서 죄송해요, 이 정도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이게 뭘 어때서 어머니는 자꾸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이크에다 대고. 그걸 몰라요. 그렇게 자기가 나는 쓰던 거 물건 아무 데나 놓고, 옷 같은 거 입은 거 놓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놔두라 그래요. 남자들은 좀 그렇잖아. 근데 저는 또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밴 것 같아요. 네. 생각에. 우리 아들도 둘이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쁘기 이전에 우리 아들과 며느리도 사실 청소나 이런 정리정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둘이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일하는 아줌마 보니까 그게 다 해결이 되는 줄 알아요. 또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일주일에 2번 와가지고 전혀 안 되죠. 그건 몇 시간 하고 가니까. 그리고 힘들다고 하면 로봇으로 된 거 다 사주고. 근데 그게 로봇이 할 게 있고 사람이 할 게 따로 있잖아. 그렇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자기는 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불편하지, 힘들지 않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로봇도 우리가 사람이 할 만큼 그렇게 안 되니까 몸에 배서 그거를 너 이렇게 나 이거는 이런 건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좀 제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성격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거는 좀 눈에 거슬린다, 이런 건 좀 치워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말을 제가 할 수 있는 성격이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병 드시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말 시원하게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며느리가 잘 받아줬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근데 안 받아줄 것 같은 거죠. 원래 말이 없는 애랑 좀 누가 말이 없어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행동적으로 따라주기는 하지만 스트레스는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아예 행동도 안 바뀔 것 같아요? 글쎄, 그렇게 별로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효과가 네.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못 하시고, 괜히 말해봐야 오히려 말하지 네, 못하는 서로 것보다 같이- 못하다 이 말이죠. 같이 살면서 이제 안 좋아질까 봐.
같이 이제 한 집에 있으니까 애 볼 동안은. 그래서 같이 사세요? 아니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월요일 날 왔다 목요일 날 밤에 가요. 아기 돌봐주려고? 그쵸, 손주 둘 이제 손주들 둘이서 돌봐주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집은 같이 사는 거죠. 아들 집이죠? 네. 네, 말씀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제가 네, 그러니까 성격은 바꿀 수가 없잖아. 오히려 거꾸로 며느리가 깔끔 떠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어질고 다니시면서 아기 봐주는 거는 고마운데 너무 집안이 이게 어머니 조금만 좀 이렇게 깔끔하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기분 나쁠까 말하지 못하는 며느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며느리는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해보면 이게 지금 누구 집이냐 판단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아이를 보는데 내가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거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어머니가 나서서 아마 치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며느리 보고 치우라고 그러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못 견뎌서 치운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올라오신다. 이거 내가 애도 봐야 되고 이거 집도 쳐줘야 되고 이게 뭐냐.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집에까지 와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이게 정말 이게 무슨 너무 더러워서 사람이 못 살 정도가 아니라면 이 정도는 그냥 용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이거는 가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그것을 이제 어느 것을 더 효과적으로 우선적으로 시간을 구조화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예를 들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을 때 꼭 해야 되는 일과 하면 좋은 일과 해도 좋은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꼭 해야 되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데 꼭 해야 되는 일이 며느리에게 있어서는 청소가 아니라 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 쉬어야 내가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루를 근무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집에 와서 청소를 하는 그것도 좋지만 그랬을 때 더 우선적인 직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난 집에서 쉬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다 라고 했을 때 꼭 해야 되는 일이 쉬는 거라고 한다면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꼭 해야 되는 일이 며느리에게는 청소라고 볼 수 있으니 우선순위가 틀리는데 이게 가치가 아니라 생활에 대한 하나의 이제 방식을 구조화하는 데에 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산책 갈 거냐 아니면 산책 갔다 와서 밥 먹을 거냐 이런 것은 우리가 가치 판단이 아니라 그냥 욕구에 기반을 둔 또는 내가 어느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하고 싶고 어느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냥 그때의 생활 습관에 맞춰서 판단되는 것이지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청소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어요.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를 들면 보세요. 이게 지금 이런 건 간단해 보이지만 예를 들면 종교 교육이다. 예를 들면 애가 3학년인데 천년성체를 안 시킨다 이거예요. 며느리가. 이러면 어머니로서 이거는 아니지. 어떻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거는 지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조금 싫은 소리라도 해서 아이들에게 때를 놓치지 않고 천년성체를 시키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또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말을. 며느리가 되게 싫어한다고 하면. 어때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냥 생활 습관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상대방도 종교는 자유인데 난 얘네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스스로 성인 교리 나와가지고 영성체하고
영세받는 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천년성체 해봤더니 교리를 나중에 다 크고 난 다음에 천년성체 때 교리 다 잊어먹고 오히려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영세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모르는 게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얘네들도 어렸을 때 못 모르고 천년성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예수님 영화도록 해주는 것보다는 나중에 커서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네가 떳떳하게 책임을 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오히려 더 주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돼서는 어머니가 너도 생각이 있었구나. 그래 알았다. 네가 아이의 어머니니까 그럼 나는 너의 의견에 존중을 한다. 네가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라고 물러서는 분이 있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러면 너는 애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너 분유 먹을래? 모유 먹을래? 하고 물어봐가지고 애가 모유 먹을래요? 그럼 모유 주고 이렇게 자유를 주느냐? 애 때는 부모가 시켜야 될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다. 무슨 놈의 자유는 얼어 죽을 자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또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프로그램에 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냥 논란과 토론만 있지 결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는 거고, 기준을 갖게 되면 내 나름대로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내가 I'm okay, you okay 방식으로, 엄마도 말을 하지 않아서 내가 참으면서 막 나도 오케이 돼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우울하고 막 이런 병에 걸리지 않고 나도 말할 건 말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말할 건 말하지만 서로 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방식으로 대화를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주어져야 돼요. 소통이 되면 내 방식대로 결정이 되지 않아도 나도 오케이가 되지 않아요. 내 방식대로 결정이 되지 않아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소통이 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오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해서 안 들을까 봐, 내가 이 말하면 상처될까 봐, 내가 이 말하면 문제가 될까 봐 나 말하고 싶은데 못 말한다라고 혼자 끙끙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말을 해도 그것에 대한 것이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도 좋아요. 그러나 그 말을 하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내가 오케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는 질문들이에요. 사실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을 하지 않아야 나한테도 좋고 며느리에도 좋은지, 말을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나도 좋고 며느리도 좋은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말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말을 안 해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말을 해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말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말을 안 해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때는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난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청소에 대한 것이 옳다 그렇다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씀을 안 하시면 참 좋은데, 그게 이건 말할 것이 아니라고 탁 내가 마음을 놓고선 그냥 완전히 이해를 해버리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오케이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불편한 거지 우리 아이들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이걸로 무슨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뭔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건 아니잖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패턴이 아니고 생활 양식이 아니니까 내가 좀 불편한 것뿐이지 이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 딱 마음을 내버리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화가 안 나고 이게 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예를 들면 기분 나쁠까 봐 말을 안 하면 병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말을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말을 한다면 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럽게 되면 너희 자식들이 나중에
시집장가 가서도 그런 더러운 모습 보여줄 때 이거는 너 욕먹이는 거 우리 집안 욕먹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며느리에게 좀 더 그래도 바깥에 가서 일을 해봐도 뭐 얼마나 일을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퍼져 있냐 요것 정도 조금 이렇게 좀 쓸고 닦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30분이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한만 못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은 불편하니까 내가 이렇게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만 아유 이렇게 깨끗하게 되면은 참 보기 좋네라고 하면서 그래서 네가 며느리 너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얼마나 힘드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은 내가 이것이 또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내가 먼저 움직였고 이렇게 해봤더니 참 보기 좋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참 더 좋을 텐데 라고 한다면 며느리는 그래도 집에서 아이들 키워주는 부모님 생각해보면 아유 어머니 내가 오늘 힘든데 어머니 힘들으시고 우리 아이들 보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뭔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까? 뭐 이런 생각이라도 하고 집에 들어왔었을 거예요. 매번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어머니가 그래도 힘들어도 내가 이번에 이렇게 좀 더 해보니까 아이고 집안이 깨끗하고 너무 보기 좋더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셨다면 아이고 내가 여기 와서 어머니 청소하기 전에 먼저 조금이라도 좀 청소 좀 하고 도와드리면은 어머니 좋아하시겠네 라고 생각하면 어머니가 명령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자기가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니까 너무 좋네 라고 한다면 청소를 하는 행동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가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청소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거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이게 집안 집구석이 이게 뭐냐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를 해서 깨끗하지만 며느리도 어머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바깥에서 얼마나 힘든데 이런 말씀하시면 너무 마음이 괴롭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내가 힘들다라는 말도 못하겠다. 어머니가 나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른 거에 대한 말을 이제 닫아 걸고 나면 사실은 청소 그거 하는 거 그거 하나 얻으려고 사실 며느리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소탐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를 갖고 찾는 거지. 이거 말해야 됩니까? 말하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는 말하는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을 수 있는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형제님 앉아서 하세요.